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보험이다 운영하고 있는 한민국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즘에 핫한 회사인데요. 저도 근무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인카 다이렉트 슈페리어 총괄 사업단에 우리 이정민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여러분. 네. 너무 여러분 제가 긴장이 되는 게 제가 원래 평소에 긴장 안 하는데 저보다 잘생긴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댓글에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사업단 내에서 정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투자 자문 쪽하고 이런 것도 하고 계셔가지고 그 경제 방송도 출연하고 좀 전에 촬영하고 또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6년째 지금 네. 매일경제TV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제 패널로 지금 참여를 좀 하고 대단하신 있어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민 지점장님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좀 그리고 업계 우리 동료들끼리 나눌 수 있는 또 공감되는 이야기들 그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자기 소개랑 그리고 원래 보험 하시기 전에 다른 쪽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투자 자문하고 보험 쪽으로 또 이렇게 일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그 지금 인카 네. 슈페리어 총괄 사업단에서 지점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2012년도에 처음 인카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군대 네. 갔다 그쵸, 오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저는 이제 군대 대신에 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벽이 우리 부장님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조회사랑은 좀 디스플레이 회사랑은 좀 결이 맞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당시 이제 뭐 주식 쪽, 이제 금융시장에도 좀 관심이 많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험 쪽에도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보험 시장이 굉장히 장교 출신 분들이 영업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원수사에서 이렇게 채용도 많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리크루팅도 활발했었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 발로 찾아온 유일한 남자가 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험 영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이제 내가 들인 시간 대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소득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동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이제 좀 병행을 했다는 게 조금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사직을 좀 맡고 있고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요. 네, 그래서 주식이랑 보험을 좀 겸직하고 있는 게 이제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모시게 된 계기가 최근 들어 또 이렇게 보험 쪽에서 퍼포먼스를 네네.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하면 영업 실적인데 굉장히 네. 많이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그리고 주로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네네. 회사 DB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또 영업 방식을 활용해서 또 실적을 이렇게 내고 계신지 최근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시작을 하는 게 항상 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보험 영업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약간 그 쉽게 얘기해서 번아웃이 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그래도 영업을 나름 인카 안에서 좀 괜찮게 그래도 하는 편에 좀 속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번아웃이 한번 오니까 좀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연봉을 1억 벌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 어느 정도 해야지 한 3억 정도 벌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나이는 계속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맞춰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번아웃이 와서 잠시 일을 손에서 아예 뗐었었는데 과연 고객이 나를 다시 인정을 해줄까? 시장에서 내가 다시 먹힐 수 있을까? 시장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 그러면은 시장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이제 매니징을 그만큼 회사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계속 저희 단장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있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회사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레벨업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시장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좀 해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교육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전 참고로 그 인카의 본사 교육도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저희 슈페리어 총괄 사업단 교육이 좋아요. 예, 어떤 면에서 좋냐면 본사에서 교육이 예전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론에 충실했다라면요. 슈페리어 총괄 사업단에서 하시는 교육은 실무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써먹기가 좋아요.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들. 네, 특히나 저 같은 중고 신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결국에 킬링 포인트 딱 그 한마디가 필요하고 또는 그 한 가지의 뭔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건데 이 선배님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다 오픈해줘요. 사실 이 옆에 앉아 계신 부부장님께서도 많이 저한테 도움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강사진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그 영업은 안 하는데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카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DB를 또 이렇게 시장에서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이제 DB를 그 전에 써봤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이 영업 자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너무 비싸다. 그렇지. 그건데 너무 싼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되물었었어요. 이 금액이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제로 써봤겠죠. 당연히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샘플링으로 한번 써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DB의 퀄을 우리가 따질 때는 고객이 내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건데 이거는 고객이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 그럼 이 정도 DB의 퀄리티라면은 시장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컨디션만 잘 관리하면서 번아웃만 안 오게끔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슈페리어 사업단에서 지금 전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달에도 제가 그 사업단 그 랭킹 봤을 때 네.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네, 왔다 네, 갔다 네, 하신 네. 것 같고 이번 달도 8월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달도 지금 벌써 마감 한참 남았는데도 한 200분 넘으셨죠? 예, 200 중반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마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저도 퍼미션 DB 이런 걸 많이 썼지만 네. 일반적인 좀 퍼미션 DB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DB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면 좀 어떤 특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퍼미션 TV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들 상처를 받으시는 게 뭐 약속이 미리 잡혀 있었네, 뭐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는 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된 고객들이 때문에 안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설계사분들이 가장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단가잖아요.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단가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으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슈페리어 저희 사업단에서 제공해 주신 DB가 저렴했습니다. 저렴한데도 퍼미션 뭐 15만 원, 뭐 18만 원짜리 DB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을 해주실 때 DB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되는지 TA부터 다 알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사님들, 저희 지점장님 분들께 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는 게 신뢰가 아닐까? 하지만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또 여쭤봅니다. 여쭤보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쓰는 자료 같은 거 다 보내주세요. 아예 그 TA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화법을 진행하시는지 A부터 Z까지 그냥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보험 시장이 그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 영업은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 시장의 저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생각의 변화가 없는데 확인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파레토 법칙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위 10%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대로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점을 가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지금 카피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성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예, 저는 지금처럼 계속 선배님들이 제공해 주셨던 그런 것들 노하우들을 제가 습득을 해서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풀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DB에 좀 뭐랄까요 만나는 연령대라든지 네. 어떤 뭐 고객들의 어떤 좀 성향, 뭐 효율성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뭐 네,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좀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비교할게요. 퍼미션 DB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홈쇼핑 DB라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써봤었는데 대부분 나이대가 어떻죠? 4050 또는 4060이 많죠. 그리고 기왕력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잽니다. 네. 그렇죠. 보통 특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은품을 노리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제공해 주신 DB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대부분 3040입니다. 304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정이 확장기에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니즈가 홈쇼핑 관련된 DB들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화법상으로 불안감 조성이라는 걸 당연히 이제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분들이 신선하게 느끼고 훨씬 반응 피드백도 좋죠.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퍼미션 DB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셀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팔도를 돌아다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영업을 할 때 저는 소개 영업 위주로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제조 대기업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딱히 없습니다. 네, 저는 원래 지방을 훨씬 좋아해요. 수도권보다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월 말에 수당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이번 달엔 기름값을 얼마나 썼고, 톨비를 얼마나 썼고, 숙박비는 얼마나 썼다. 이런 게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DB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지역, 딱 그 지역 그 동네에 가서 계속 머물면서 오히려 고깃집을 이제 방문을 드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경비가 말도 안 되게 적게 들어요. 야, 그러면은 네. 투자하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그 부분이 사실 내가 전업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부업으로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굉장히 이게 해봐도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포인트였어요. 너무 잘 되신 거네요, 그럼. 예,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사실 울산, 그 다음에 여수 이렇게 제조 대기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봉이 그래도 1억 이상이신 분들 위주의 지방에 제가 많이 다니면서 영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조선업체 또는 석유화학업체 이런 데가 연봉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런 데 다녔으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그 고액의 계약이 잘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기름값 200만 원씩 쓰고 뭐 숙박비로 막 몇십만 원씩 쓰고 하면은 현타가 와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수당으로 막말로 2천씩 넘게 받고 해도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차 때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왜 그러느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액으로 연봉 높으셨으니까 1년 차에는 세금이 3.3%죠. 그렇죠. 근데 8,800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많이 올라가죠. 예, 많이 올라가죠. 기본으로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랑 세율을 똑같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럼 2년 차부터는 내가 영업을 더 열심히 하고 영업력이 더 올라와도 세금에 대해서 또 한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결정적으로 내 경비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슈페리어 사업단에서 주는 DB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내가 움직이면 하면 된다. 이 결론이 딱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중고 신입들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나오면 바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야, 그래서 확실히 저도 퍼미션 DB 오래 했지만 네. 지금 지원장님이 느꼈던 그런 부분하고 공감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또 있었죠. 나는 여유가 있어서 뭐 퍼미션 DB도 관리자들은 쓴다고 하지만 네. 또 여유가 없는 신입분들은 그렇죠. 마음은 아는데 현실적인 또 이 구매를 못 하다 보면 기회를 못 얻고 그쵸. 실제적으로 또 하지 못하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조직장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